계속 우리가 어디 부분을 지금 놀고 있냐라고 본다면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중3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자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정계수가 있고 막 푸는 문제였는데, 내 기억 속에는 501번까지는 푸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억 속에 501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4번까지. 514번까지 했어? 네. 514번은 많이 했는데 514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501번까지 한 거 아니었어? 네. 501번까지 했던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방해서 근과 계수관계 써서 연방해서 푼다면 됐던 것 같고, 유형 15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유형 15번 문제는 이제 뭐냐? 지금까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줬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주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했던 대표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줍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주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줄 거란 말이야,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주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근과 계수 관계로 이제 식을 두 개를 뽑아내요. 그래서 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얘랑 뭐 다른 미정계수들이랑 연립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도 몇 번 쓰면 돼요. 근과 계수관계 여러 번 써서 이런 식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지. 그럼 이제 뭐냐? 이제는 거꾸로 가요. 근을 준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서 다시 뭐를 구해낼 수가 있다?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정방향도 갈 수 있어지만 거꾸로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거 잘 못해. 개념이 달라진 게 없는데, 개념은 바뀐 게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거 뭐 개념 달라졌니? 우리 예준아? 달라진 건 없죠? 근데 거꾸로 가면 그래서 애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못 풀거든요. 잘 봐. 504번 문제를 보면 이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0이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 나오겠고, 알파 베타는 2분의 7이 나올 겁니다. 뭐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죠. 지금까지 풀었던 거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근이 바뀌어요. 두 근이 다시 줍니다. 거꾸로. 뭐를 주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준 다음에 뭐를 만들어내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그럼 이제 봐봐.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 배웠어. 그럼 예준아, 뭘로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몰라.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죠? 어떤 원리를 쓰는 거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 배우겠지만 3과 4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죠? 3이 근이라는 얘기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3을 인수로 가진다. 4가 근이라는 얘기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4를 인수로 가진다. 최고차항 모르니까 a 쓰고 0 하면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만드는 방법이죠. 근을 알았을 때. 마찬가지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정리,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해서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중학교 때보다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0이 되게 만드는 근을 알게 되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인수정리를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근이 되려면 x-알파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져야 되겠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을 모르는데 아마 여기 2라고 한 것 같아요. 2배 하면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개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을 찾을 거냐면 이 방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배운 거예요. 써준다고 해서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를 전개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는 바뀐 근을 통해서 뭐랑 뭐를 찾아내냐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근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을 찾아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두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7,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뺀 다음에 1을 더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다시 만들어내요. 지금 이 작업이에요. 근과 기술관계. 바뀌어진 근을 통해서 뭐를 찾아낸다? 합과 곱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잘 봐. 여기 봐봐. 이해되나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식은 뭐냐? 맞불이에요. 여기로 내려올 때 마이너스 됐죠. 여기 그냥 나올 때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갈 때도 맞불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요 개수의 마이너스가 1차항의 개수예요. 뭐가 된다고요? 1차항 개수 쓸게요. x제곱. 요거 맞불이야.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쓰면 2분의 3x가 됩니다. 얘는 부호 또 똑같이 가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2만 곱해주고 등호는 0 쓰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거꾸로 해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양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장 기본 개념인 거고 이거에 통한 응용 문제들이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1 아이들의 중간고사 시험에 과연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오는가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포함된 개념은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센에서도 지금 유형마다 엄청 오랫동안 다루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수학을 좀 잘하고 싶어. 그럼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개념과 섞이면서 응용이 됐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진짜 빨리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뭐 처음 배울 때부터 되면 진짜 머리가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개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응용시켰구나.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위권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곱하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 바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07번 같은 거를 보면 알겠지만 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수식을 도형으로 주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식을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도형을 보고서 수식을 찾아내라.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써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제곱식이잖아요.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오기가 좋냐 안 좋냐? 우리 예전아? 좋아 좋아. 좋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뭐 미친듯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508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08번을 보면 상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상인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2의 x 빼기 b는 0. 일단 봤더니 미정계수가 몇 개가 있냐? a하고 b라는 미정계수가 있고요. 근해도 미정계수 모르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줬는데 뭐를 안 줬죠? 알파라고 해서 나머지 한글은 몰라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당연히죠. 여기 보자마자 근과 계산까지 쓸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뭐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인수분해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천재인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안 돼요. 선생님 왜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돼요? 문자판이야. 뭐 인수분해하고 자식과의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여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알파랑 B는 같네. 뭐랑 같다고요? 알파랑 B랑 같아요. 하나 날라갔어요. 다행이죠?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x 빼기 a는 0의 두 근이 뭐냐면 3과 베타가 되는 거죠. 이때 두 근의 합은 또 뭐가 되는 거냐?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고 3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파 베타를 뭐로 하는 걸 찾아라? 이제 뭐를 찾아라? 알파 베타를 뭐로 하는 거? 근으로 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자 이제 근이 바뀌어요. 근이 누구로 바뀌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결론은 이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누굴 찾아야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찾으면 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놀라운 개념이 적용이 됐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주어지는 미지수들이 좀 많아졌고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안 복잡해졌다? 복잡해졌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개념적으로 뭔가 엄청난 응용이 일어났다든지 뭐 배우지 않았던 개념이 나왔다든지 뭐 심도 있는 개념의 심화가 나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이긴 하지만 식을 잘 정리하면 풀 수 있는 상문제인 거야. 개념적으로는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누구를 사라지게 만들고 누구를 남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이제 요구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남겨야지 잘 남겼다가 소문이 날 것인가 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A, B를 좀 사라지게 만들고 뭐를 남기는 게 좋겠어요? 알파 베타만 남기면 좋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딱 사라지게 하라고 딱 줬어요. B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뭐를 대입할 수 있어? B 대신에 알파. 여기 B 대신에 알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준영아,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미지수가 많이 나왔잖아. 잘 봐봐.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고 A도 나오고 B도 나왔잖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자를 없애고 어떤 문자를 남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식을 빠르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문자 먼저 없애야 되겠다. 누구 남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되는 애도 있지만 대다수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막혀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지 맘대로 하다가 얘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그날 어떻게 운이 좋게 식이 잘 정리가 됐어. 그럼 푸는 거야. 근데 다음 날에는 운이 좋게 식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못 푸는 거야.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야. 식을 정리할 때. 왜 저렇게 정리했지? 왜 저런 식으로 했지? 수학이라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있을수록 수학을 잘하는 거야. 없으면 없을수록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느낌과 필링으로 문제를 풀었다? 망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어디 느낌과 필링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수학에서.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A는 뭐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A는 뭐로 바꿀 수 있냐, 보니까. 마이너스 A는 뭐로 바꿀 수 있죠? 3베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A 대신에 3베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볼게요. 저 위에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3베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이고 당연하겠지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자, 그래서 뭐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넘길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위로 넘어가면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넘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당연히 좀 빼겠죠. 빼게 되면 마이너스 4베타는 빼게 되니까 8이 나오겠고,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이게 몇이 되냐? 플러스 6이 되니까 넘어가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두근의 곱을 구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맞불이니까 x제곱, 얘 부호 반대로 해서 1차계수 쓰면 되니까 5x 더하기 6은 0이 되겠고, 얘가 바로 p고 얘가 바로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뭐냐? 5 더하기 6이니까 뭐가 된다? 답은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식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학문제 치고는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잘못 본 놈은 버리시고요. 잘 본 놈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경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죠? 안경을 안 쓰고 다니나? 어떻게 안경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준영아? 이렇게 잘못 보내는 게 많아. 자, 준수하고 민지가 나오는데 어떤 2차 방정식까지 풀었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풀었는데 준수는 뭐를 잘못 봤다? b를 잘못 봤어요. 준수는 b를 잘못 봤어요. b를 쓰면 안 돼요. 이때 두근이 뭐가 나왔냐면 두근이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2랑 6이 나왔다. 자, B를 잘못 봤으니까 뭐랑 연결된 것만 써야 되냐? A랑 C를 연결된 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B는 잘못 봤으니까 그럼 AC 연결된 거는 두근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는 A분의 C다. 얘는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B를 잘못 봤다고 했지 AC를 잘못 봤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지는 또 누구를 잘못 봤냐? 얘는 또 C를 잘못 봤대요. C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A, B를 쓰라는 거죠. A, B를 쓸 수 있는 거는 뭐를 쓰면 되죠? 두근의 합을 쓰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자, 두근이 이번에는 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이번에 C를 잡았으니까 A, B를 쓰게 되는 뭐를 간다? 두근의 합과 곱을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합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두근의 합을 썼습니다. C를 잘못 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끝나느냐? C하고 B를 A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마마는 없어지니까 B는 뭐가 나온다? 4A가 나오겠고요.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A가 나옵니다. 집어넣습니다. 2차 방정식이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와요. 흔히 왜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왜냐? A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A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AX 제곱이 되겠고요. B 대신에 4AX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2A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로 약분하는 거죠. A로 약분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는 0이라는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두 근 중에서 음수인근을 찾아야겠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의 두 근은 마이너스 6 또는 2인데 그 중에서 무슨 근을 찾아라? 음수인근을 찾아야겠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요겁니다. 자, 잠도 깰 겸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풀어보냐? 511번을 지금 풀면서 우리 준이가 아주 조용하는 것 같은데. 조용? 511번을 풀면서 잠도 깨고 밖에 나가서 세상도 좀 바꾸고 오고 졸리면 창문을 살짝 열고. 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졸리면. 공부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인정해 주는 거지. 뭐 공부가 쉬웠으면 뭐 잘하면 뭐 게임처럼 뭐 게임 밤새서 하고 오면 막 인정해 주고 그래요? 아, 프로게이머들은 좀 인정해 줘야 되나? 뭐 티어도 인정해 줘요? 근데 사회 나와서는 쓸 데가 없잖아. 그걸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면 프로게이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야, 프로게이머는 만만치가 않다, 야.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지 하던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네, 전 반에서 1등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몇 등을 하니까. 야, 이거 쉽지 않잖아. 어? 아니야? 어? 프로게이머는 뭐 학교 단위도 아니고 전국 단위잖아. 요즘은 글로벌해져가지고 이제 세계 단위인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예준아? 응? 좀 빡세잖아, 조금. 이렇게 좀 하는 게. 만만한 게 공부죠. 제일 하기 편안한 것 중에 하나.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등만 살아남지는 않는다, 공부는. 공부는 1등만 살아남지는 않아요. 뭐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1등만 살아남죠. 슬프지만. 얘도 피 터지고 맨날. 그러면 또 문제 더 알아서 줘야 돼. 근데 너네 오늘 배경고등학교 좀 일찍 하지 않았냐? 뭐 있었어? 오늘? 뭐 일찍 하는 거 있었냐? 아니. 원준영 일찍 갔나? 뭐 했나? 511번 잘 풀렸어? 우리 이제 문제 봤어? 이제 봤습니다, 선생님. 정혁이와 다은이는
액수계수를 잘못 받고 다원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비슷한 문제죠? 앞에도 풀었던 문제랑 잘못 본 놈들이 많아요. 잘 좀 보지, 그지? 잘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자, 511번 차근차근 풀고 있나요? 일단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511번에서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할게요.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정혁이 같은 경우에는 두근의 곱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 1차항 개수를 잘못 곱했다 했으니까 A를 잘못 봤다니까 B를 가야 되니까 두근의 곱으로 가서 4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4 마이너스 루트 3i를 한 게 뭐가 나온다? B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은이는 얘는 뭐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두근의 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를 해서 그게 뭐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서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B는 19가 나오겠고요. 얘는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2차 방정식은 X제곱 A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B 자리에다가 19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다. 되게 잘 풀렸냐? 괜찮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여전히 죽었어? 아니 괜찮아?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응용 문제예요. 드디어 또 상문제가 나왔네요. 512번에 보면은 근의 공식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잘못 적용했다. 근의 공식을 어떻게 했다? 잘못 적용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상문제인데 외운 애들 다 집에 가.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외운 놈들 다 집에 가. 개념 정확히 몰라? 너 증명할 수 없어? 집에 가. 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잘못 썼어요. 자, 잘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수학에서. 암기로 대충 공부했던 애들을 이제 떨궈내는 거죠. 그런 문제인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근이 뭐가 나왔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자, 잘 봐봐. 내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뭐를 유도하는 걸 저번 시간에 보여줬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억나냐? 봐봐, 여기서 근이 한근을 알파로 놓고 한근을 베타로 놓으면 알파라는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쪽이라고 놓고요.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라고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근과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뭐를 유도한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 근데 이 두 개의 근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에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어떤 약간 뭐 중요한 건 뭐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알파 베타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을 여기서 다시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근과 계수 관계를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집에 가. 이거예요. 그래서 유도해본 애들은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 유도도 다 할 줄 알아. 그런 친구들은 맞는 거야. 대충 외웠다. 뭘 할지 몰라. 이렇게 나오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다가 개념을 녹여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애들이 외우니까. 외우는 과목이 아닌데 외워요, 계속. 타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암기는 타고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두분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2a분의 이 뒤에 없어지죠. 마이너스 2b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두근의 곱은 2a 곱하니까 4a의 제곱. 앞에 거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4a 제곱분의 ac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되니까 4a분의 c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뀐 거죠. a분의 c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야? 4a분의 c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b랑 a랑 같아요. 첫 번째, 뭐랑 같다? b랑 a랑 같다. 여기서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2니까 c는 4a 곱하니까 마이너스 8a가 나옵니다. c는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8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뭐를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안 만든다? b 대신에 a 집어넣으시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8a 집어넣어서 다시 뭐를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 거야.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진짜로 너 개념 정확히 알고 있냐? 너 내가 문제 변형시켰을 때 개념 정확히 알고 따라올 수 있냐? 이런 걸 묻는 거야. 이런 게 좋은 문제인 거야. 정확한 개념과 사고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내는 거죠. 좋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외운 애들 이거 1000년 가도 못 풀어요? 장담할게요.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그럼 ax 제곱이 되겠고요.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a가 들어갑니다. c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8a가 들어가요. 넣은 거예요. a를 약분해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를 구해라?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잖아. 몇이 나오죠? 두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근각에 생겼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1번이 되는 거예요.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걸 상문제라고 내면 선생님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제 잘 냈다. 아까 상문제에 비하면 차이가 크죠. 상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똑같아? 안 똑같잖아. 아까 그거는 뭐 상치고는 뭐 별거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유형 이제 17번으로 넘어가면 또 요게 이제 재밌어요. 여기 별표를 좀 쳐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이것도 개념이 계속 나와요. 미친 듯이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도 내가 그때 별표 치라고 했는데 513번 풀고 좀 쉴 건데 잘 알아둬야 돼. 자, fx는 0이라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준 거예요. 자, 이걸 나중에 이제 2차 방식 복원하진 않을 건데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고 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잘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자, 이 근은 뭐를 줬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준영아, 근이 뭘 준 거죠? 정확하게. 근이라는 게 뭐지? 우리한테 준 게 뭐죠? 근은 뭘 구한 거지? 방정식에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무슨 값인 거죠? x값이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잘 봐봐. 그게 뭔 소리냐? 이 근을 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차식이 안 써있어. 안 써있지만 그냥 생각해요. 이 알파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성립해요.
베타가 들어가잖아? 성립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이 되는 거 다 구한 거야. 그럼 결론은 x제곱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f 알파가 되면 0이 되는 거야. f 베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어떤 값에다 넣는 거다? x 값에다 넣는 거야. 당연하지만 참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는 뭐를 구한 거다? 참이 되는 x 값. 이게 가장 근본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그를 찾는 거. 뭐를 찾는 거? 참이 되는 x 값. 자, 봐봐. 문제를 바꿉니다. 잘 보세요. f의 4x-3은 0이라고 주셨어요. 뭐라고 줬다고요? 4x-3은 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거의 근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이 방정식 f의 가로치고 4x-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과연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의 근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가로 안에가 뭐가 되면 참이 되냐면, 이 가로 안에가 뭐가 돼야지 참이 되지?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지 참이 돼요. 이 가로 안에가 뭐가 돼야지 참이 된다고?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4x-3이 뭐가 돼야지 참이 된다고? 우리 예준아? 알파랑 베타. 그때 그는 어느 값을 구하는 거냐면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그는 어떤 다른 문자를 구하는 게 아니야. x에 대한 방정식이면 참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야. 봐봐. 이 4x-3이 알파가 돼야 돼. 아니면 베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0이 나오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왜? 그래서 대입했을 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4x-3이 알파가 될 거야. 아니면 4x-3이 뭐가 된다고? 베타가 되는 거야. 이게 돼야지만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때 어떤 값을 구하면 된다고? x 값을 구해야 된다. 이게 근이다. x 값. 그럼 x에 대한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못 풀어?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4x는 알파 플러스 3이고 x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근은 두 근은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첫 번째 근인 거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알파가 나와요. x값에다 집어넣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4x가 베타 플러스 3이고 그때 참이 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니까 나머지 한 건 또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참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뭐다? 이 방정식의 근은 뭐다? 바로 얘다.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인 거야. 얘를 구할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때 이 방정식에 뭐를 구하겠죠? 우리 예준아? 두 분의 뭐를 구하겠어? 합.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이 돼 있으니까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플러스 6 하면 되겠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 줬잖아. 뭐라고 줬죠? 6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면서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냐? 다 참이 되는 x값을 구한 거야. 그는 x값이야. 다른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명확히 알고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하나 풀어보면 좋겠냐면 516번을 하나 풀어보시고 쉬세요.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516번에 같이 한번 봅시다. 516번을. 자, f의 2-3x는 0이다 라는 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근은 어디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냐면 x에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x에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f의 2-3알파는 0, f의 2-3베타는 0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을 때 뭐의 근을 구하라? f는 4x가 0이 되게 만드는 두 근을 구하시오. 이거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봐봐,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똑같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 가로 안에가 뭐가 돼야지가 참이 되냐면 2-3알파, 2-3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4x가 결론은 뭐가 돼야지만 근이 될 거냐면 똑같아요. 이 4x가 뭐가 될 때, 이 4x 요 자리가 뭐가 될 때 2-3알파가 되든지, 아니면 이 4x가 뭐가 될 때 2-3베타가 됐을 때, 그때 0이 될 거고, 그때 x 값을 구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게 뭐다? 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x가 4분의 2-3알파, 이때 x가 4분의 2-3베타가 바로 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근은 뭐가 되냐? 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2-3알파하고 4분의 2-3베타가 된다는 거죠. 이때 두 근의 곱을 구하라겠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두 근을 곱하면 4, 4, 16이 되겠고요. 밑에는, 위에는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이고요. 둘이 곱하면 9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둘을 곱해가지고 전개를 한 겁니다. 둘을 곱해서 뭐 했다고요? 전개한 거예요. 전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버리면 어떤 게 나오냐? 다 더하기 마마니까 플러스 6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16분의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요런 거, 요거 잘 못해서 내가 아까 별표치라고 했고요. 집에 가서 충분히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못해요. 문해법 가르칠 때마다. 핵심은 뭐냐? 근을 구한다는 거는 참이 되는 x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을 구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뭐를 통해서 구한다?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요. 517번 문제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 2차식을 만들어요. 인수분해요. 2차식을 인수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는데, 원래 우리가 하는 대로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의 공식을 써요.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이 뭐가 나오냐면 짝수근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5i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뭐가 나오냐?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처럼 똑같이 얘 부호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얘가 근이 되려면 이렇게 인수를 가져야 되겠고,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마찬가지로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거꾸로.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 나는 거의 학교 시험 문제 볼 때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분수식까지 안 되는 유리식이 아닐지라도 복소수까지 확장시켜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근해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문제고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 연습만 하세요, 기본적인 거. 나올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유형은 연습은 하지만 학교 시험에 과연 나올 것이냐? 낼 게 있을까? 이게 뭔 재미로 내냐, 이게? 이거 뭔 재미로 내냐? 재미가 없잖아요. 나는 내 학생이면 안 내요. 참고로. 자, 520번으로 넘어갑시다. 520번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잘 풀어야 되죠? 자, 520번에서 일단 2차 방정식을 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잠깐만 계시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승에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2차식 fx가 몇 차식? 2차식 fx가 f알파랑 f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2차식에다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fx의 x제곱계수가 1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뭔 문제냐? 자, 봐봐. 2차식이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자, 요게 내가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나랑 수업 들었던 중 알겠지만 인수정리에서 얘가 0이 안 되면 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근이 나오도록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몇 번이었냐? 있었어요. 몇 번이었을까요, 그 문제가? 한번 볼까요? 인수정리 파트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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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인수정리가 어디 있을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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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버렸나? 안 보이네요. 보이지가 않아서. 아하, 어디에 있느냐? 이리 오너라. 넘어가. 일단은 그 인수정리 문제를 쓴다는 건데, 이 봐봐. f 알파랑 f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아닌 거죠? 근이 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자, 잘 배우세요. 되게 중요한 원리니까요. fx에서 gx라는 걸 만들어요. gx라는 걸 만들어서 얘도 2차식이에요. 얘를 어떻게 만드냐? fx 플러스 1이라고 만듭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얘가 0이 안 됐잖아. 0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로 인수정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0이 돼야지만 넣었을 때 근이 되니까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못 쓰니까 인수정리를 쓰게 하기 위해서 0이 되도록 식을 변형시켜준 겁니다.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봐봐.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G 알파는 뭐가 나오냐면 F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G 베타는 F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또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 할 수 있냐? GX에는 알파랑 베타가 0이 되는 근이 되기 때문에 GX는 알파 베타가 근이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gx는 알파 베타 근이 됐으니까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써요. 왜 못 쓰냐? 얘는 0이 안 된 거야. 0이 되도록 식을 변형시켜 준 거야. 그래서 근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 최고차는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gx가 최고차 몇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fx의 개수가 1이니까 자 봐봐. 얘가 2차항 개수가 1이야. 그럼 얘도 2차항 개수 몇이겠냐? 1이겠죠. 왜냐면 얘가 상성밖에 안 더했잖아. 2차항 개수의 변형이 없으니까 얘도 1인 거예요. 왜냐 얘가 2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럼 뭐 상성 더해봤자 2차항 개수에 영향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f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1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fx 이렇게 나옵니다. fx는 x-알파, x-베타를 곱한 다음에 최고차항이 1이 아니면 여기다 곱해주시면 돼요. 2였다. 2 곱해주시면 되고 3이면 3만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더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뭐 문제 있어요? 이때 뭐의 값을 구하라 문제에서? f 몇을 구하라? 3. 3을 대입합니다. 그럼 3-알파, 3-베타-1이니까 전개하면 9-3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다? 3이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다. 9 1 곱하기 3에서 빼니까 없어져요.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수정리를 쓰게 하기 위해서 각각 정도 이 문제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유형들을 꼭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이 방법을 겁나 써요.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잘 봐. 이게 다르게 푸는 건 뭐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봐봐. fx가 2차식이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fx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알파는 마이너스 2, f베타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알파랑 베타 넣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그래서 여기다 알파 넣습니다. f알파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냐?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f베타 집어넣으시면 베타 제곱 더하기 a의 베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a, b를 구해야 되는데 a, b를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이 방식으로 구하는 방법들은 이 방법보다 훨씬 복잡한데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건 진짜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하냐면 지울게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지울게요. 자, 잘 보세요. 얘를 활용해야 돼. 결론적으로 보자. 누구를 활용해야 돼? 주어진 게 얘야. 그러니까 이 식으로 이런 모양을 쓸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더하거나 빼요. 빼봅시다. 빼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여기 빼게 되면 플러스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빼면 없어지고 빼면 없어지니까 0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알파 베타가 똑같지 않은 이상은 약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래서 a는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3이니까 마3이 되는 겁니다. a. 됐나요? 자, 두 번째로는
뺐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뭐 할 수 있겠죠?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더합니다.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좌변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게 되면 A가 마3이죠? 마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고요. 더하면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곱해서 얘를 2배에서 빼면 됩니다.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2배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게 19가 나옵니다. 이거는 3이 나와요. 그러니까 19 빼기 9니까 10이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이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fx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뭐가 나오냐? x제곱 빼기 3x 빼기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3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3을 집어넣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6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방법이 더 계산은 간단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계산이 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방식. 왜 식을 이렇게 변형시켰냐? 얘 이용하려고. A, B 소거시키면서 저거 이용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뺐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방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인수정리서도 풀 수 있으면 인수정리서도 푸는 게 계산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봤을 때는. 자, 이 유형들 쉽지 않습니다. 유형 19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좀 몇 개를 보는데 학문제로 곧바로 가봅시다. 아마 이 문제 유형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다고 봐요. 5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23번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 되겠고요. 두분이 알파, 베타가 되겠을 때 2차식 px가 p 알파는 베타가 나오겠고요. p 베타는 뭐가 나온다? 알파가 나오는 식이 있다. 이때 px가 2차식이에요. px는 2차식입니다. 2차식 px가 최고차항 계수가 뭐다? x제곱의 계수가 1이에요. 1일 때 p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뭐 좀 슬프지만 뭐를 쓸 수 없는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인수정리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 자,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는 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왜 탕문제가 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는 되게 쉬웠지? 변형시켜서. 뭐를 만들기 쉬운 거야? 이 알파랑 베타가 근이 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쉬웠던 거야. 왜냐면 아까 어떻게 만들었으면 되냐면 아까 인수정리 쓸 때 단지 만약에 px 같은 거를 그냥 fx 더하기 1만 하면 됐어. 아까는 이게 뭐 px가 아니라 뭐 gx라고 할까? 뭐 gx였다. 그래서 이 gx의 근이 알파 베타가 들어가 만들기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그럼 변형시켰을 때 이 알파랑 베타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전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변형시켜야 할지 저는 모르겠죠. 이게 0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알파를 빼자니 여긴 베타고 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수정리로 풀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는 거죠. 난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편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문제의 두 번째 방법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보자면 일단은 근과 계승에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냐? 라고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 나오겠고요. 알파 베타는 일단은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뭐 그냥 근과 계승에 쓴 거예요. 이때
2차식 px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창 개수가 인자됐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그럼 p알파는 알파 제곱 더하기 a의 알파 더하기 b가 되겠고 이게 베타입니다. 두 번째 p베타. p베타는 여기 x제곱 베타 들어가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a의 베타 플러스 b가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더하거나 뺍니다. 이 문제가.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자, 첫 번째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인수정리를 쓸 수 있으면 근이 되도록 바꿀 수 있다면 인수정리를 써라. 그게 맞다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파 베타를 px라는 걸 정한 다음에 대입해서 더하고 빼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더 해볼게요. 두 개 빼볼게. 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 두 식을 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면은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b는 사라지겠고 여기 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을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다 어떻게 되죠?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지겠죠. 그럼 얘는 뭐만 남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겠고 얘는 a만 남습니다. 여기 뭐 남죠?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게 된다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 남냐면 이게 몇이라고 했죠? 우리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생각이 드는 게 넘기면 a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x에서 1차항의 개수를 찾은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알파 되고 베타 되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게 되면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더하게 되면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지만 요거 제곱해서 얘 2배에서 빼죠. 그럼 1의 제곱하면 1 빼기 2배의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입니다. 넘어가면 2b는 5가 되겠고요. b는 뭐가 나온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px가 나오는 겁니다. px는 x제곱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b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px를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다.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념만 듣고서 여러분들이 셀을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천재라고 보면 되겠어요. 쌤도 개념 설명할 때 개념서 잘 들어야 돼요. 쌤 풀 때 쌤에 대한 또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쌤 풀 때 이 개념은 선생님들마다 완벽하게 시력차가 심하게 나요. 개념서에 있는 개념은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는 거야. 뭐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근데 쌤 2, 3부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잘 아는 사람은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기출의 문제를 풀게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뭐 수능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어려워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개념이 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완벽하게 편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강의는 선생님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완전히 강의 수준이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여기 독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여기 독학하지 않으러 왔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들은 내 설명은 전혀 듣지 않고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와서 비싼 돈을 내고, 뭐, 다른 학원에 비하면 많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비싼 돈을 내고 여기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바라고 있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들, 남들이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수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내 설명대로 하나도 해보지 않고, 내 설명을 잘 이해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풀고 있다. 슬픈 이야기인 거죠. 슬픈 이야기인 거죠. 뷔페집에 갔는데, 고기 뷔페집에 갔는데, 고기는 안 먹고, 다른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돈은 다 냈는데, 그 돈이 아깝냐, 안 아깝냐, 우리 준영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고기. 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안 먹고 떡볶이 먹다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야? 망한 거죠. 그런 거야.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 아니, 수업을 안 들어도 되면 대체 왜 1타 강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때문에 수업을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께서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까. 근데 꼭 지 맘대로 푸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 내가 맨날 얘기하면서 야, 선생님이 아직까지 선생님보다 서울대학교를 아직 못 보냈다. 내가 아직 연대까지밖에 못 보내가지고 아직 나를 청춘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나보다 똑똑한 애가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내가 똑똑한 편이었는데 거기다 공부도 겁나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냐 이거죠. 앞에서 다 모든 걸 겪어봤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다 알려주는데도 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나를 신뢰하고 내가 시킨 대로 정확히 그 길을 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나는 자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내 말대로 해서 성적을 올리는 애가 되게 많거든. 하물며 저기 밑바닥에 있었던 애들도. 근데 대다수 애들은 왜 안 오르냐?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남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지 않고 지 맘대로 해. 정말 슬프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 거거든요.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거예요. 배우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걸 배운 대로 익힌 사람이 있고 또 가르쳐줘도 익힌다 안 익힌다? 안 익혀요. 또 지 맘대로 해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지 맘대로도 잘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망해요. 맨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수학이라는 거는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예요. 단연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수학이 대학교를 결정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수학 강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수학이 대학교를 결정해요.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여기는요 되게 웃기는 게 다 영어만 열심히 보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애가 되게 많아. 여기가 진짜로 일상권이나 대치권이 아닌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 막 이상한 뭐 러닝센터 이런 데 보내놓고 영어는 또 삐까뻔쩍한 데 보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영어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 부모님들이. 근데 수학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대학을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니까? 정말 신기해. 안 바뀌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영어는 막 삐까뻔, 수학이 사실 어렸을 때 제일 수학이 삐까뻔쩍한 데를 보내야 되거든? 왜냐면 수학은 유일하게 어떤 과목이 아닙니까? 암기 과목이 아닙니까? 다른 과목들은 암기 과목이잖아. 대충 외우고 넘어가면 된다니까? 수학은 머리 쓰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투자를 안 해. 재밌죠? 근데 여기 애들이 다 수학을 못해요, 대부분. 잘하는 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못 간다? 대학교 좋은 데를 못 가요, 여기가. 바뀌지가 않아. 안 바뀌어요. 정말 재밌는 게 바뀌지가 않는다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이 되잖아요? 그럼 재수사무소에서도 졸업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거든요. 수학이 안 되면 못 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내가 구달 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잘한다는 거는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문에 영향이 갑니다. 알아두세요. 수학이 왜 모든 수학이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지는 그 이유가 머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대학교에서도 인문계 쪽, 뭐 쪽이죠? 자연계열 쪽이 아닌 데들도 뭐를 많이 본다? 상위권 대학을 오면 수학을 많이 봐요. 저 안 써도. 그 이유는 뭐다? 얘가 머리를 쓸 수 있냐? 안 쓰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애들 많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로 유명하죠? 천지창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요 다 수학자예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철학자도 수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철학자들, 뭐 서양의 철학자들, 뭐 데카르트,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 기본이 수학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엄청 유명하죠? 수학자예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왜냐? 머리가 논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학의 학문의 기초가 수학인 겁니다.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수학을 강조하거든. 왜냐?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왔잖아. 암기의 시대가 더 끝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만 수학을 줄이고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웃기지 않냐? 야, 전 세계가 수학을 지금 정말로 열심히 가르쳐서 머리 쓰게 만들자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항상 볼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주마부자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524번에 보면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a-bx는 곱하기 ab가 0의 한 근이 뭐다? 3 플러스 루트 2i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켤레근을 주는 건데 이 켤레근의 개념도 어디서 나왔다?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자, 봐봐. 실수 AB라고 주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개수가 실수가 됩니다. 자, 개수를 볼게요. 개수 첫 번째 1입니다. 1차의 개수는 A 빼기 B입니다. 상수는 A, B입니다. 자, 실수 A, B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 얘도 실수끼리 곱했으니까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냐? 개수가 실수라고 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자면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 A, B, C가 다 실수가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실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허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이쪽에서 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한 근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여기서 반대인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켤레근의 원리야. 그러니까 켤레근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모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돼.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내가 이거 지금 쓴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뭐가 됐다 지금? 실수다. 실수만 되면 이 근의 공식을 보여야겠지만 이쪽에는 절대로 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수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호 반대인 게 나머지 한 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고 실수 A, B라는 조건이 준비를 해서 개수가 다 실수인 게 만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3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켤레근 개념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가 된다? 모든 개수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끝난 문제예요. 선생님 이게 왜 끝났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통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A, B를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3 플러스 루트 2i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i 하면 이게 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겠습니다. 이 루트 2i가 없어지면서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3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9 빼기 2i 제곱이 되는데 11이 나옵니다. 이게 AB가 되는 거고 이게 11인 거예요. AB는 11이다. 느낌이 싸하죠? 뺄셈과 곱셈을 줬네? 왠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갈 것 같다. 뭐로 갈 것 같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 근과 계제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은 그냥 자매품 같은 거예요. 심심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디폴트로 조금 계산하는 게 없네? 좀 심심하네? 그럼 넣는 거야. 뭐를 넣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 그래,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여기서 뭐 A, B 구해서 구하고 있으면 또 슬퍼지는 거죠.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A-B제곱에서 플러스 2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은 언제 제일 많이 씁니까? 2차 방정식 근과 계제 관계 때 엄청 써요. 이번 시험 때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오는 거죠.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는 11이 되는 겁니다. 36 더하기 22가 되니까 답은 58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자, 이 혈내근 문제로 이렇게 뭐 심심할 때마다 출제가 되어진다. 뭐 계산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뭐 너무 어렵나요? 괜찮죠? 혈내근 개념. 그럼 혈내근 개념으로 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529번만 풀고 2차 방정식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머리 열심히 쓰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쓰셔야 돼요. 머리 굳으면 못 써요. 진짜라니까? 못 쓴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슬프지만 만약에 우리 머리가 굳어지지 않는다면 노세 젊어서도 돼. 어렸을 때 겁나게 놀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되잖아. 괜찮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여러 때 막 놀잖아? 커서 공부하려고 그러잖아? 머리가 굳었어. 공부를 못해요.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공부에 때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머리가 굳지 않고 어렸을 때 같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좀 더 놀고 어렸을 때 놀아야지 언제 노냐고. 늙어서 놀 겁니까?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냥 놀고 좀 커서 공부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냐. 그지? 근데 그게 안 되게 만들어졌어, 사람이. 참 안타깝죠. 아니 지금이 가장 황금선 시기에 제일 놀고 싶을 때잖아. 사실 뭐 나도 그때 여러분들이 나이 때 있었지. 내가 뭐 나이를 한꺼번에 먹었겠니. 뭐 태어나자마자 10대를 건너뛴다면 40대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준영아. 아니야? 선생님은 10대에서 못 봐도 40대로 갔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 여러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럼 참 젊었을 때 열심히 놀기도 하고 좀 즐기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게 만들어준 거야. 그게 나 참 그게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거지. 응? 나 이제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신 차리면 하겠지. 정신 차리면 하려고 하는데 못해. 머리가 굳어가지고. 어떻게 해. 응? 참 근데 사람이 머리만 그런 게 아니야. 운동도 그래. 내가 이제 선생님이 축구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 배우는 애하고 나이 30대에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다 굳어가지고 30대 되면. 어렸을 때 배운 애들이 예체능 계속 더 조기 교육이잖아. 답이 없으면. 뭐 공부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를 잔소리 하는데 어떡하냐? 지금밖에 때가 아닌데. 나도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 근데 그냥 다 흘러가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준영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배우는 제자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뭐 선생님 가르치는 걸 잘 못되게 되는 그래서 별대같이 보입니까? 아니지.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회 나가가지고 막 머리도 잘 쓰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뭐.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사는 걸 반대합니다. 그게 세상에 이관이 됐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쓰는 용어 중에서 내 알바노.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네가 어떻게 되든 네가 불에 타서 죽든 네가 뭐 되든 내랑 관계없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이. 세상에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잘 되면 너가 안 돼도 난 관계하지 않겠다. 되게 슬픈 이야기인 거죠. 개인주의의 이제 끝판왕인 거죠.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집을 다 잃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나만 잘 되면 잠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좋은 얘기인가요? 되게 그런 거 싫어해요.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사는 거 당연히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만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도 잘 가르쳐서 같이 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혼자만 잘 살면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 되게 유명한 유명어가 있는데 같이 잘 살아야죠 세상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MN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해서 남줘라 그래요. 남도 좀 줘라. 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응? 응? 그래 안 그래 예준아? 남도 잘 하게 살아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응. 아니 뭐 나도 잘 사는데 남도 응? 베풀면서 좀. 자, 다음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v다. 이 가족분은 나머지 정리죠? 아닌가요?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뭐죠? f2는 뭐가 된다? 푸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 가족권은 나머지 정리 써서 식을 하나 뽑아내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값 넣으면 나옵니다. 나머지 정리. 두 번째, 나 조건을 보자면 나 조건은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fx가 0이 되는 한근은 a 플러스 3a다. 자, 여기서 그 실수라는 게 다 됐어.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한근이 a 플러스 3i가 되면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a도 지금 실수죠? a도 실수야? a-3i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혈례근에 관련된 개념인 거죠. 방금 배웠던. 그죠? 지금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근을 줬으니까 이제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합니다. 혈례근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이 근과 계수 관계는 거의 디폴트예요. 왜냐?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요. 문제가 겁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랑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로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두 근의 합을 같이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을 구하면 a 플러스 3i하고 더하기 a-3i가 되는 거니까 없어져서 두 근의 합은 2a가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a 플러스 3i 곱하기 a-3i가 돼서 a제곱 빼기 9i 제곱이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fx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얘 부호 반대예요. x제곱 마이너스 2ax 얘는 부호 그대로 쓰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a 값을 구하라고 위에서 자세하게 줬어요. 하나를. 시간 하나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 이렇게 줬어요. 이쁘게 f는 9다. a 값 구하라고 a 미지선 나왔잖아. 줘야죠. 하나. f는 9 나머지는 준 거예요. 이쁘게. 앞에 거랑 다 같이 낸 거죠. 앞에 배웠으니까 기억하지. 개념 섞어서 낼 거다. 풀어라. 뭐 그런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어떤 개념들을 갖다 썼구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외우지 않는 거예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워서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시험 절대 안 늘어요. 장담할게요.
첫 문제 풀어도 늘지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쓰면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력이 드는 겁니다. 자, F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는 9입니다. F2는 9니까. 그래서 없어지겠고요. 2차 방식 만들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오면서 a 값이 나오네요. a 값은 2가 됩니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m이고 이게 n입니다. mn을 더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3이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9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셨고요. 자, 문제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뒷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할애하는 방식들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깔려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개념과 섞어서 냈을까? 이걸 또 찾는 묘미가 있는 거죠. 수학에서. 하나도 못하겠는데 선생님. 찾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